식약처도 경고한 수입식품 부적합 1450사건, 당신의 식탁을 점령한 9가지 독을 공개합니다. 매일 진료실에서 원인 모를 증상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환자분의 사례를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72세 김모 어르신이었습니다. 이분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 저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요. 얼굴이 누렇게 뜨고 손발이 미세하게 떨리고 계셨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니 간 수치와 신장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이분이 술도 안 드시고 담배도 안 피우시고 약도 특별히 드시는 게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분의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원인을 찾았습니다. 바로 식탁 위에 있었습니다. 이분은 건강을 생각해서 매일 아침 저염 김치를 드셨는데 알고 보니 그게 수입산 김치였습니다. 간장도 저렴한 혼합 간장을 쓰셨고 쌀도 가격이 저렴한 수입쌀을 드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챙겨 드신 음식들이 오히려 이분의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확신하는지 아십니까? 2024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통계를 보니 정말 소름이 돋더군요. 지난해 국내로 수입된 식품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수가 무려 1450사건입니다. 2020년 1083건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식품 첨가물 사용 기준 위반이 전년 대비 51.5%나 급증했다는 겁니다. 51.5%요. 절반 이상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게 어디 제품인지 아십니까? 전체 1450사건 중 612건, 그러니까 42%가 중국산 수입식품이었습니다. 개별 기준 규격 위반이 456건, 식품 첨가물 사용 기준 위반이 294건, 농약 잔류 허용 기준 위반이 250건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식탁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모르고 드시는 그 음식이 여러분의 간을 망가뜨리고 신장을 상하게 하고 암세포를 키우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수입식품 9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WHO 국제암연구소,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리고 최신 의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종이에 적으시거나 휴대폰으로 화면을 캡처하십시오. 내일 당장 마트에 가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확인이라고 딱 3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어르신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9가지 식품은 무료로 준다 해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의 목숨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 어르신 기억하시죠? 이분이 간 수치와 신장 수치가 나빠진 원인을 찾고 나서 저는 이분께 딱 잘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4가지는 당장 오늘부터 식탁에서 치우십시오.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분해 간장입니다. 특히 혼합 간장이라고 적힌 제품은 무조건 피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간장 안에는 3-MCPD라는 듣기만 해도 어려운 이름의 독성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통 간장은 콩을 6개월 이상 천천히 발효시켜서 만듭니다. 그런데 3분해 간장은 뭡니까? 콩을 염산으로 녹여서 단 이틀 만에 만듭니다. 염산이요. 화장실 병이 청소할 때 쓰는 그 독한 약품입니다. 이 과정에서 몸을 망가뜨리는 독소가 만들어집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국제암연구소가 이걸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라고 분류했습니다. 2013년부터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이걸 먹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실험실에서 쥐한테 이 물질을 먹였더니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정자수가 확 줄어들고 고환이 쪼그라들고 신장이 망가졌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먹으면 여러분, 신장이 서서히 상합니다. 신장이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속 독소를 못 걸러냅니다. 그럼 그 독소가 어디로 갑니까?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세포를 공격합니다.
마트 가시면 간장 뒷면 보십시오. 식품 유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거기 혼합 간장이라고 적혀 있으면 절대 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법이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 산분해 간장 99%에 전통 간장 1%만 섞어도 혼합 간장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사실상 화학 간장인 겁니다. 김 어르신도 바로 이걸 매일 드셨던 겁니다. 두 번째, 수입 쌀입니다. 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저가 쌀은 절대 사지 마십시오.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미국에서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마트에서 파는 쌀 145개를 검사했더니 100% 단 하나도 빠짐없이 비소라는 독성 물질이 나왔습니다. 그중 25%는 기준치를 초과했고요. 비소가 뭔지 아십니까? 예전에 사극 드라마 보면 사약에 들어가는 그 독약입니다. 그게 쌀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쌀이 자라는 논에 오염된 물이 들어가면 벼가 그 독을 빨아들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요. 비소뿐만이 아닙니다. 카드뮴, 납, 수은 같은 독성 금속도 함께 검출됐습니다. 이게 몸속에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암이 생깁니다. 머리가 멍해집니다.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손발이 저립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 그 증상들, 사실은 몸속에 쌓인 독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현미는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껍질에 독성 물질이 더 많이 붙어 있거든요. 건강에 좋다고 현미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 출처 불분명한 수입 현미는 오히려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김 어르신도 건강 생각한다고 저렴한 수입 현미를 드셨던 겁니다. 세 번째, 아스파탐이 들어간 수입 김치입니다. 절대 사지 마십시오. 2023년 식약처 조사 결과를 보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한 달 동안 수입된 중국산 김치 1737건 중에서 무려 1468건, 그러니까 85%에서 아스파탐이라는 인공 감미료가 들어있었습니다. 10개 중 8배에서 9개가 이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아스파탐이 뭡니까? 설탕보다 200배나 더 단맛을 내는 화학 물질입니다. 김치에 왜 단맛을 낼까요? 발효가 덜 된 김치의 떫은 맛을 감추려고 넣는 겁니다. 그런데 2023년 세계보건기구가 이걸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라고 분류했습니다. 제가 김치 피클 같은 발효 채소도 똑같은 분류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리면 그럼 우리 김치도 위험한 거 아니냐고 반문하실 겁니다.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우리 전통 김치는 자연 발효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수입 김치는 화학 감미료를 넣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아스파탐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값싼 소금, 출처 불명의 고춧가루, 방부제까지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어떻게 됩니까?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0이 됩니다. 독성이 몇 배로 강해진다는 겁니다. 의학 용어로 칵테일 효과라고 합니다. 네 번째, 색깔이 비정상적으로 하얀 수입 오징어나 낙지입니다. 절대 사지 마십시오. 시장 가시면 오징어가 눈부시게 하얗게 빛나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자연산 오징어는 약간 누런빛이 돕니다. 근데 어떤 건 새하얗게 빛납니다. 왜 그럴까요? 포르말린이라는 약품에 담갔기 때문입니다. 포르말린이 뭔지 아십니까? 병원에서 시체 보관할 때 쓰는 약품입니다. 부패를 막으려고요. 그걸 오징어에 처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래 보관해도 안 썩습니다. 색깔도 하얗게 변합니다. 그래서 일부 업자들이 몰래 씁니다. 이게 몸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위장 점막을 공격합니다. 점막이 뭡니까? 위벽을 보호하는 얇은 막입니다. 이게 상하면 위염이 생기고 윗궤양이 생기고 오래 가면 위암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독소가 간으로 가면 간도 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입니다. 김 어르신이 제 설명을 듣고 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선생님, 제가 건강 생각한다고 먹은 게 다 독이었네요. 맞습니다. 모르고 드신 겁니다. 오늘 영상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지금 바로 카톡으로 가족들한테 보내주세요. 특히 자녀분들한테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손주들도 이런 음식 먹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공유 버튼 누르는데 3초면 됩니다. 그 3초가 가족의 생명을 구합니다. 자, 이제 나머지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4가지도 위험했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는 더 교묘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봐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속은 썩어 있습니다. 5번째, 색깔이 너무 선명한 수입 과자나 사탕입니다. 특히 어린 손주들 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마트 가시면 과자 봉지 색깔이 형광등처럼 밝은 거 보셨죠? 빨강, 노랑, 초록이 너무 진해서 눈이 부실 정도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색일까요? 아닙니다. 공업용 색소를 넣은 겁니다. 왜 그런 색소를 쓸까요? 값이 싸니까요. 식용 색소는 비쌉니다. 안전하게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공업용 색소는 싸게 대량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원래는 페인트나 플라스틱에 쓰는 건데 이걸 몰래 음식에 넣는 겁니다. 이게 몸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간이 이걸 도구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해독하려고 난리를 칩니다. 간이 계속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칩니다. 간세포가 상합니다. 특히 아이들은 어른보다 몸이 작으니까 같은 양을 먹어도 독성이 몇 배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이런 화학 색소는 뇌에도 영향을 줍니다. 아이들이 집중을 못하고 산만해지고 짜증을 자주 내는 거 혹시 과자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주가 과자 달라고 보채면 봉지 뒷면을 보십시오. 합성 색소라고 적혀 있으면 절대 사주지 마십시오. 6번째, 큰 수입 참치나 황새치 같은 대형 생선입니다. 회로 드시면 특히 위험합니다. 바다에는 공장 폐수가 흘러 들어갑니다. 그 폐수에 수은이라는 독성 금속이 섞여 있습니다. 작은 물고기가 이 물을 먹습니다. 그럼 작은 물고기 몸속에 수은이 쌓입니다. 그 작은 물고기를 중간 크기 물고기가 먹습니다. 그럼 수은이 더 쌓입니다. 그 물고기를 참치 같은 큰 물고기가 먹습니다. 그럼 수은이 몇십 배로 쌓입니다. 이걸 의학에서는 생물 농축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먹이사슬 꼭대기에 있는 큰 물고기일수록 독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치, 황새치, 상어 같은 큰 물고기는 조심해야 합니다. 수은이 몸속에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뇌세포를 공격합니다. 일본에서 미나마타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수은에 오염된 생선을 먹은 사람들이 손발이 마비되고 말을 못하고 걷지도 못하게 된 병입니다.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수입 참치 통조림 중에 일부는 수은 농도가 높게 나옵니다. 특히 임산부나 어린아이들은 절대 자주 먹으면 안 됩니다. 태아 뇌 발달에 문제가 생깁니다. 7번째, 겉에 흰 가루가 많이 묻은 수입 채소입니다. 특히 고춧가루나 마늘은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십시오. 밭에서 채소를 키울 때 벌레가 먹으면 안 되니까 농약을 뿌립니다. 우리나라는 법으로 정해진 양만큼만 뿌립니다. 그런데 일부 나라는 법이 느슨합니다. 농약을 마구 뿌립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된 독한 농약을 쓰는 나라도 있다는 겁니다. 2024년 통계를 보면 수입식품 부적합 중에서 농약 기준 초과가 250건이었습니다. 이게 몸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간과 신장이 해독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농약이 너무 독하면 간과 신장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세포가 죽습니다. 특히 신경계를 공격하는 농약도 있습니다. 손발이 저리고 어지럽고 구역질이 나고 심하면 의식을 잃기도 합니다. 장기간 먹으면 파킨슨병이나 치매 위험도 높아집니다. 어떻게 확인하느냐고요? 채소 겉면을 보십시오. 하얀 가루가 많이 묻은 있으면 의심해 보십시오. 물론 자연스러운 가루일 수도 있지만 농약 찌꺼기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춧가루는 원산지를 꼭 보십시오. 중국산 고춧가루 중 일부는 농약 검출 사례가 있었습니다. 8번째, 찌그러지거나 녹슨 수입 통조림입니다. 절대 사지 마십시오. 통조림 깡통 안쪽을 보면 은색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금속이 음식과 직접 닿지 않게 하는 보호막입니다. 그런데 통조림이 오래되거나 찌그러지면 이 코팅이 벗겨집니다. 그럼 안에서 화학 물질이 나옵니다. 특히 BPA라는 물질이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플라스틱이나 코팅제에 쓰는 화학 물질인데
몸속 호르몬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몸이 착각을 합니다. 진짜 호르몬인 줄 알고 받아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호르몬 균형이 깨집니다. 남자는 남성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여자는 유방암이나 자궁감 위험이 높아집니다. 아이들은 성조숙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BPA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마트 가서 통조림 사실 때 깡통을 만져보십시오. 찌그러진 거, 녹슨 거는 절대 사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유리병에 든 제품을 사십시오. 9번째, 포장지의 성분 표시가 불분명한 수입 가공식품입니다. 한글 표시가 제대로 안 된 건 절대 사지 마십시오. 일부 불량업자들은 공업용 소금을 음식에 씁니다. 왜냐고요? 값이 싸니까요. 식용소금은 정제를 여러 번 해서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그런데 공업용 소금은 그냥 씁니다. 그 안에 중금속이나 다른 독성 물질이 섞여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원래 사람이 먹으라고 만든 게 아니거든요. 이런 소금으로 만든 김치나 젓갈을 드시면 어떻게 됩니까? 중금속이 몸속에 쌓입니다. 납이 쌓이면 빈혈이 생기고 뇌 기능이 떨어집니다. 카드뮴이 쌓이면 뼈가 약해지고 골절이 잘 생깁니다. 일본에서 이타이이타이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카드뮴에 오염된 쌀을 먹은 사람들 뼈가 부러져서 아파서 이타이 울부짖었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어떻게 피하느냐고요? 포장지를 자세히 보십시오. 한글로 제대로 표시가 안 되어 있으면 사지 마십시오. 제조사 주소가 이상하거나 성분 표시가 불분명하면 사지 마십시오. 값이 터무니없이 싸도 의심하십시오. 자, 여기까지입니다.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김어르신은 제 말을 듣고 나서 집에 가서 냉장고를 싹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다시 오셨는데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신장 수치도 좋아지고 손떨림도 사라졌습니다. 얼굴색도 환해지셨습니다.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제가 앞으로도 이런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계속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을 살립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소용없습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내일 당장 마트 가실 때 어떻게 하실 건지 제가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보기 5단계 안전 체크 방법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1단계 카트 잡고 매장 들어가기 전에 휴대폰 카메라를 켜십시오. 오늘 제 영상 화면을 찍어 놓으셨죠? 그거 보면서 장 보시면 됩니다. 2단계 간장 코너에 가시면 뒷면을 보십시오. 식품 유형이라고 적힌 곳에 양조간장 또는 조선간장이라고 적힌 것만 사십시오. 혼합간장이라고 적힌 건 카트에 넣지 마십시오. 값은 조금 비싸도 건강이 먼저입니다. 3단계 쌀 코너에서는 원산지를 확인하십시오. 국산이라고 크게 써 있는 거 사십시오. 수입산이라고 써 있으면 값이 아무리 싸도 지나가십시오. 특히 현미는 반드시 국산으로 사십시오. 4단계 김치 냉장고 앞에서는 성분 표시를 보십시오. 아스파탐, 액상과당 이런 거 적혀 있으면 사지 마십시오. 그냥 전통 방식으로 담근 국산 김치를 사십시오. 포기김치든 맛김치든 상관없습니다. 원재료가 단순한 게 좋습니다. 5단계 계산대 가기 전에 카트 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통조림 있으면 깡통이 찌그러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과자 있으면 색깔이 너무 형광등처럼 밝지 않은지 보고 채소 있으면 원산지 스티커 확인하십시오. 이상하면 다시 갖다 놓으십시오. 이렇게 5단계만 지키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데 2-3번 하시면 익숙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손이 갑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질문 3가지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선생님, 그럼 수입 식품은 다 나쁜 겁니까? 미국산이나 유럽산도 안 되나요? 아닙니다. 모든 수입 식품이 나쁜 게 아닙니다. 미국, 호주, 유럽 같은 곳은 식품 안전 기준이 우리나라만큼, 아니 어떤 건 더 엄격합니다. 문제는 검증이 안 된 출처불명의 저가 제품입니다. 그리고 식품 안전 기준이 느슨한 나라에서 들어오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원산지를 확인하고 인증 마크를 확인하라고요. 해썹 마크, 유기농 인증 마크, 이런 게 붙어 있으면 좀 더 안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선생님, 그럼 이미 먹어버린 건 어떻게 합니까? 저 벌써 몇 년째 그런 거 먹었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끊으시면 됩니다.
우리 몸은 회복 능력이 있습니다. 간도 신장도 스스로 재생합니다. 김 어르신 보셨죠? 3개월 만에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독에 도움되는 음식을 드십시오. 사과, 귤, 미역, 다시마 같은 거요.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몸속 독소를 빨아들여서 변으로 내보냅니다. 미역이나 다시마에는 끈적끈적한 성분이 있는데 이게 중금속을 붙잡아서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매일 아침 사과 반쪽, 미역국 한 그릇 드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질문, 선생님, 그럼 외식은 어떻게 합니까? 식당에서는 뭘 쓰는지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식당에서는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이겁니다. 외식 횟수를 줄이십시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하십시오. 그리고 식당을 고를 때 값이 너무 싼 데는 피하십시오. 싸게 팔려면 재료비를 아껴야 하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싼 수입 재료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집밥을 드십시오. 귀찮으시더라도 직접 하십시오. 그게 제일 안전합니다. 간단하게 하셔도 됩니다. 밥 한 공기에 국 한 그릇, 김치 한 접시, 계란말이 하나면 충분합니다. 화려한 밥상이 좋은 게 아닙니다. 안전한 밥상이 좋은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하실 일은 딱 하나입니다. 마트 가서 장 볼 때 5단계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집에서 밥 하실 때 국산 재료, 인증받은 재료만 쓰십시오. 이것만 지키셔도 여러분 몸은 3개월 후에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당장 실천하실 분 댓글에 실천이라고 딱 2글자만 써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분들 댓글 보시면서 서로 응원해 주십시오. 나도 할 수 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지자. 이렇게요. 혼자 하면 작심삼일입니다. 함께 하면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산분해 간장, 출처 불명 수입쌀, 아스파탐 김치, 색깔 이상한 수산물과 과자, 대형 생선, 농약 묻은 채소, 찌그러진 통조림, 성분 표시 불분명한 가공식품, 이 9가지는 절대 사지 마십시오. 둘째, 마트 가시면 원산지 확인하고 성분 표시 확인하고 인증 마크 확인하십시오. 5단계 체크 잊지 마십시오. 셋째, 이미 드신 것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바꾸십시오. 사과, 미역으로 해독하시고 집밥 드십시오. 김어르신이 마지막에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이제 손주들 밥상도 제대로 차려줄 수 있겠어요. 그 말씀 들으니까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여러분도 건강 되찾으시고 가족들도 지키십시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지금 몇백 원, 몇천 원 아끼려다가 나중에 병원비로 수백만 원 쓸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똑똑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건강하시고 오래 사십시오. 감사합니다.